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화당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 숀 헤네티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신의 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반에 권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잭슨빌 전당대회는 취소됐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대의원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대선 후보 수락 연설도 이 대의원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그리고 12곳이 넘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개학을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면서 최상의 의료 수칙을 준수하고 상식을 따른다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CDC가 안전한 개학을 위한 추가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천만 미국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무한정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은 학부모들이 일터로 복귀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 SUV 텔루라이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차 공장의 생산량보다 판매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칵스 오토모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기아차 딜러들의 평균 텔루라이드 재고기간은 15일인데요. 딜러상에 텔루라이드를 가져다 놓으면 15일이면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GMC의 아카디아는 평균 76일, 토요타의 하일랜더는 평균 51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텔루라이드의 인기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크고 공간이 넉넉해 매우 미국적인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텔루라이드는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자 일부 딜러에서는 스티커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가격 웹사이트인 트루카에 따르면 기아 텔루라이드는 MSRP 가격보다 3%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하일랜드는 MSRP보다 7% 싸게 팔리고 있고 포드 익스플로러 역시 MSRP보다 8%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가형 자동차 브랜드로 인식됐던 기아 자동차는 이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으로 새로운 명차 브랜드로 그 이미지를 쇄신해 가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제인 바위크 판사는 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에게 최근 소송과 관련해 중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재는 베테랑 법학자인 신티아 라이트 월로 판사가 맡았는데요. 풀턴 카운티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바텀스 시장은 전날 투나잇쇼에 출연해 캠프 주지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 캠프 주지사 측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혀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측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바텀스 시장뿐만 아니라 사바나를 비롯해 10여 개 이상의 시장들이 시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원하고 있고 조지아 시정부 협의회에 속한 537개 도시들 중 약 100여 개 도시가 공공건물에 있는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들 역시 캠프 주지사의 명령에 대치되는 것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와 시장 간의 이번 소송전이 정치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공중보건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관의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하며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24일 통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청두 영사관 폐쇄 방침 소식을 전하면서 폐쇄 기한은 72시간 뒤인 27일 오전 10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과 스파이 근절을 이유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지난 1985년 문을 연 청두 총영사관은 스촨, 윈난, 구이조우, 충칭 등과 함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티베트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미국의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입장을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반영한 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기지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날 통과된 상원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방수권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는 두고 볼 일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24일 7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795명, 23일 981명으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NHK가 집계한 24일 오후 8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712명을 포함해 총 29,6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 개최를 1년 뒤로 미루고 긴급 사태를 선포했다가 진정 기미가 보이자 곧바로 긴급 사태를 해제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확산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창문에서 10m 아래로 뛰어내린 어린이 2명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받아내 목숨을 구해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는 발코니 옆에서 10살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을 먼저 떨어뜨리자 아래에 있던 시민들이 아이를 받아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을 떨어뜨린 형은 이어 자신도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시민들은 이 어린이도 맨몸으로 받아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투마니 왈리드 씨가 아이들을 받을 때 충격으로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당했습니다만 아이들은 연기를 조금 마신 것 이외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세월호를 운영했던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혁기 씨가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혁기 씨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체포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헌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유 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는데요.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운동한 인연으로 동고 생활하던 20대 선배에게 6천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해 돈을 갈취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않는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불로 온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20대 커플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의자 박씨와 유씨 커플은 피해자 A씨에게 3월부터 5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요. A씨가 건강을 아주 잃자 아예 원양어선 배에 태워 임금을 빼앗으려는 인신매매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은 협박에 제대로 저항도 못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박씨 커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A씨의 가족들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을 구하려 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알리 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뜻합니다. 알리 씨는 강원도 양양에서 원룸 주택 건물 2층에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로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한국말로 불이야를 외쳤고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구조를 시도했지만 열기와 연기로 인해 손과 귀 등에 2,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